오늘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의 정제된 무대가 아닌 날것의 웃음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광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디지털 클럽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스튜디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몇 달간 자리를 비웠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3개월 만인가. 형,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돌아온 그를 향한 짓궂은 환영 인사가 오고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지난 일본 코미디언들과의 합방 에피소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일부러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나는 광복절 기점으로 3개월은 일본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 아, 그래서 돈 벌러 다른 데 갔구나. 조용히 해.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관계처럼 이들의 대화도 진지함과 농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지난 일본 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특히 일본 코미디언들의 그 날카로움.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감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 날카로운 거라면 지금 형 앞머리가 제일 날카로운데? 도대체 그 머리는 뭐야? 이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인사가 끝나고 오늘의 새로운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씬의 숨은 강자, 박철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다 최근에야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인물, 관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박철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피식대학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그의 인사에 멤버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철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연이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담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가 너무 허접해 보였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의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너무나도 본격적인 일본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얀 배경에 큼지막하게 박힌 일본어들. 홍대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 팀의 내한 공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 재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결국 이들의 공연은 의도치 않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전설의 관객 2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철현은 웃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형들이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담이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피식대학의 초창기를 함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그의 탈퇴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멤버는 짓궂게 말합니다. 피식대학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밤새 일을 갈다가 결국 교정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를 갈긴 갈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철현은 현재 메타코미디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유망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석 다지기 용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또 다른 게스트, 관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었던 인기 유튜버였지만 얼굴을 공개한 후 구독자가 80만 명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소리와 콘텐츠로 쌓아올린 신비로운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상상 속의 예술가를 보았지만 현실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이 안재모 배우에서 김영철 배우로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반 토막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멤버가 뼈아픈 비유를 던지자 관아는 멋쩍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메타코미디 클럽에 나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역시나 동료들의 유쾌한 야유입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사실 관아는 이곳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이곳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휩쓴 홍박사 챌린지의 원작자이자 수많은 밈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의 페르소나, 즉 상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한 멤버가 자신의 딸과 관아의 캐릭터, 조주봉이 동네 축제에서 마주쳤던 일화를 풀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축제에서 조주봉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조은 있어라고 하는 거야. 조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조은. 그걸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 조주봉 떴다고. 그랬더니 온 동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조주봉, 즉 관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사진 찍어줄까?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 곽범 딸인데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곽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쩔쩔매고 맙니다. 유쾌한 설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멤버 이야기, 조회수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아 폐지된 콘텐츠 이야기, 뮤지컬 배우로서 700석 규모의 갈라쇼를 매진시킨 이야기까지. 성공과 실패, 질투와 격려가 뒤섞인 이들의 대화는 한국 코미디 씬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클럽의 하이라이트, 즉흥 코미디 쇼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박철현. 그는 자신이 만약 피식대학을 탈퇴하지 않은 평행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멤버 이용주의 부캐릭터 혁이를 완벽하게 모사합니다.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몸짓, 하지만 원작자보다 더 못생긴 외모가 더해져 파괴력 있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그는 털보 아저씨 철학관이라는 꽁트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조주봉에서 우를 빼서 조봉으로 만들고 장비쭈는 글자가 너무 모여있어 홍콩 같다며 장비비쭈로 바꿔버립니다. 유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의 매력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은 관아의 차례.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캐릭터 시골 약장수 관봉이로 변신합니다. 구성진 사투리로 남성의 활력에 좋은 약을 팔며 너스레를 떨다가
자신의 아내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의 아내 역할로 등장한 것은 동료 코미디언.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찰떡 같은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장악합니다. 여가 어딘 줄은 아냐? 삐까뻔쩍하지? 여가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여. 뭔 개털 클럽인지 모르겠는디 얼른 여디나 팔고 갑시다. 두 사람의 콩트는 절정으로 치닫고 이어서 관아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 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는 사극 속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코미디언들을 하나씩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질 유행가를 만든 조훈, 나오너라. DJ 소다와 친분을 과시한 곽범, 내놈도 나오너라. 그의 호령의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위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한편의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3주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했다는 그의 열정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다시 원래의 유쾌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실패를 놀리고 성공을 시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드러냅니다. 한혜종 극작과를 나와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막내 직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비극적인 시도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작품보다 빛나는 희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들의 세상은 정해진 대본도 안전한 길도 없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능과 동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로운 웃음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열정이 있기에 한국 코미디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유쾌하고 더욱 오늘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의 정제된 무대가 아닌 날것의 웃음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광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디지털 클럽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스튜디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몇 달간 자리를 비웠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3개월 만인가. 형,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돌아온 그를 향한 짓궂은 환영 인사가 오고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지난 일본 코미디언들과의 합방 에피소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일부러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나는 광복절 기점으로 3개월은 일본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 아, 그래서 돈 벌러 다른 데 갔구나. 조용히 해.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관계처럼 이들의 대화도 진지함과 농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지난 일본 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특히 일본 코미디언들의 그 날카로움.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감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
날카로운 거라면 지금 형 앞머리가 제일 날카로운데? 도대체 그 머리는 뭐야? 이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인사가 끝나고 오늘의 새로운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씬의 숨은 강자, 박철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다 최근에야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인물, 관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박철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피식대학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그의 인사에 멤버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철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연이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담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가 너무 허접해 보였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의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너무나도 본격적인 일본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얀 배경에 큼지막하게 박힌 일본어들. 홍대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 팀의 내한 공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재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결국 이들의 공연은 의도치 않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전설의 관객 2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철현은 웃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형들이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담이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피식대학의 초창기를 함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그의 탈퇴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멤버는 짓궂게 말합니다. 피식대학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밤새 이를 갈다가 결국 교정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를 갈긴 갈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철현은 현재 메타코미디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유망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석 다지기 용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또 다른 게스트, 관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었던 인기 유튜버였지만 얼굴을 공개한 후 구독자가 80만 명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소리와 콘텐츠로 쌓아올린 신비로운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상상 속의 예술가를 보았지만 현실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이 안재모 배우에서 김영철 배우로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반 토막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멤버가 뼈아픈 비유를 던지자 관아는 멋쩍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메타코미디 클럽에 나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역시나 동료들의 유쾌한 야유입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사실 관아는 이곳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이곳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휩쓴 홍박사 챌린지의 원작자이자 수많은 밈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의 페르소나, 즉 상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한 멤버가 자신의 딸과 관아의 캐릭터, 조주봉이 동네 축제에서 마주쳤던 일화를 풀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축제에서 조주봉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좋은 있어라고 하는 거야. 좋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좋은. 그걸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 조주봉 떴다고. 그랬더니 온 동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조주봉, 즉 관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사진 찍어줄까?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 곽범 딸인데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곽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쩔쩔매고 맙니다. 유쾌한 설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멤버 이야기, 조회수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아 폐지된 콘텐츠 이야기, 뮤지컬 배우로서 700석 규모의 갈라쇼를 매진시킨 이야기까지. 성공과 실패, 질투와 격려가 뒤섞인 이들의 대화는 한국 코미디 씬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클럽의 하이라이트, 즉흥 코미디쇼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박철현. 그는 자신이 만약 피식대학을 탈퇴하지 않은 평행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멤버 이용주의 부캐릭터 혁이를 완벽하게 모사합니다.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몸짓, 하지만 원작자보다 더 못생긴 외모가 더해져 파괴력 있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그는 털보 아저씨 철학관이라는 꽁트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조주봉에서 우를 빼서 족봉으로 만들고 장비쭈는 글자가 너무 모여있어 홍콩 같다며 장비비쭈로 바꿔버립니다. 유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의 매력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은 관아의 차례.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캐릭터 시골 약장수 관봉이로 변신합니다. 구성진 사투리로 남성의 활력에 좋은 약을 팔며 너스레를 떨다가 자신의 아내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의 아내 역할로 등장한 것은 동료 코미디언.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찰떡같은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장악합니다. 여가 어딘 줄은 아냐? 삐까뻔쩍하지? 여가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여. 뭔 개털 클럽인지 모르겠는디 얼른 여디나 팔고 갑시다. 두 사람의 콩트는 절정으로 치닫고 이어서 관아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 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는 사극 속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코미디언들을 하나씩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질 유행가를 만든 조훈, 나오너라. DJ 소다와 친분을 과시한 곽범, 내 놈도 나오너라. 그의 호령의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위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한편의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3주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했다는 그의 열정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다시 원래의 유쾌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실패를 놀리고 성공을 시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드러냅니다. 한혜종 극작과를 나와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막내 직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비극적인 시도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작품보다 빛나는 희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들의 세상은 정해진 대본도 안전한 길도 없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능과 동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로운 웃음을 개척해나가는 사람들. 이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열정이 있기에 한국 코미디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유쾌하고 더욱 오늘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의 정제된 무대가 아닌 날것의 웃음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광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디지털 클럽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스튜디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몇 달간 자리를 비웠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3개월 만인가. 형,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돌아온 그를 향한 짓궂은 환영 인사가 오고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지난 일본 코미디언들과의 합방 에피소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일부러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나는 광복절 기점으로 3개월은 일본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 아, 그래서 돈 벌러 다른 데 갔구나. 조용히 해.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관계처럼 이들의 대화도 진지함과 농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지난 일본 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특히 일본 코미디언들의 그 날카로움.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감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 날카로운 거라면 지금 형 앞머리가 제일 날카로운데? 도대체 그 머리는 뭐야? 이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인사가 끝나고 오늘의 새로운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씬의 숨은 강자, 박철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다 최근에야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인물, 관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박철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피식대학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그의 인사에 멤버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철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연이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담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가 너무 허접해 보였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의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너무나도 본격적인 일본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얀 배경에 큼지막하게 박힌 일본어들. 홍대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 팀의 내한 공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 재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결국 이들의 공연은 의도치 않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전설의 관객 2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철현은 웃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형들이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담이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피식대학의 초창기를 함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그의 탈퇴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멤버는 짓궂게 말합니다. 피식대학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밤새 이를 갈다가 결국 교정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를 갈긴 갈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철현은 현재 메타코미디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유망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석 다지기 용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또 다른 게스트, 관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었던 인기 유튜버였지만 얼굴을 공개한 후 구독자가 80만 명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소리와 콘텐츠로 쌓아올린 신비로운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상상 속의 예술가를 보았지만 현실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이 안재모 배우에서 김영철 배우로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반 토막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멤버가 뼈아픈 비유를 던지자 관아는 멋쩍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메타코미디 클럽에 나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역시나 동료들의 유쾌한 야유입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사실 관아는 이곳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이곳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휩쓴 홍박사 챌린지의 원작자이자 수많은 밈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의 페르소나, 즉 상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한 멤버가 자신의 딸과 관아의 캐릭터, 조주봉이 동네 축제에서 마주쳤던 일화를 풀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축제에서 조주봉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조은 있어라고 하는 거야. 조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조은. 그걸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 조주봉 떴다고. 그랬더니 온 동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조주봉, 즉 관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사진 찍어줄까?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 곽범 딸인데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곽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쩔쩔매고 맙니다. 유쾌한 설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멤버 이야기, 조회수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아 폐지된 콘텐츠 이야기, 뮤지컬 배우로서 700석 규모의 갈라쇼를 매진시킨 이야기까지 성공과 실패, 질투와 격려가 뒤섞인 이들의 대화는 한국 코미디 씬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클럽의 하이라이트, 즉흥 코미디 쇼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박철현. 그는 자신이 만약 피식대학을 탈퇴하지 않은 평행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멤버 이용주의 부캐릭터 혁이를 완벽하게 모사합니다.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몸짓, 하지만 원작자보다 더 못생긴 외모가 더해져 파괴력 있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그는 털보 아저씨 철학관이라는 꽁트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조주봉에서 우를 빼서 조봉으로 만들고 장비쭈는 글자가 너무 모여있어 홍콩 같다며 장비비쭈로 바꿔버립니다. 유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의 매력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은 관아의 차례.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캐릭터 시골 약장수 관봉이로 변신합니다. 구성진 사투리로 남성의 활력에 좋은 약을 팔며 너스레를 떨다가 자신의 아내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의 아내 역할로 등장한 것은 동료 코미디언.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찰떡 같은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장악합니다. 여가 어딘 줄은 아냐? 삐까뻔쩍하지? 여가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여. 뭔 개털 클럽인지 모르겠는디 얼른 여디나 팔고 갑시다. 두 사람의 콩트는 절정으로 치닫고 이어서 관아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 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는 사극 속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코미디언들을 하나씩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질 유행가를 만든 조훈, 나오너라. DJ 소다와 친분을 과시한 곽범, 내 놈도 나오너라. 그의 호령의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위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한편의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3주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했다는 그의 열정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다시 원래의 유쾌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실패를 놀리고 성공을 시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드러냅니다. 한혜종 극작과를 나와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막내 직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비극적인 시도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작품보다 빛나는 희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들의 세상은 정해진 대본도 안전한 길도 없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능과 동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로운 웃음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열정이 있기에 한국 코미디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유쾌하고 더욱 오늘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의 정제된 무대가 아닌 날것의 웃음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광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디지털 클럽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스튜디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몇 달간 자리를 비웠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3개월 만인가. 형,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돌아온 그를 향한 짓궂은 환영 인사가 오고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지난 일본 코미디언들과의 합방 에피소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일부러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나는 광복절 기점으로 3개월은 일본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 아, 그래서 돈 벌러 다른 데 갔구나. 조용히 해.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관계처럼 이들의 대화도 진지함과 농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지난 일본 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특히 일본 코미디언들의 그 날카로움.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감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 날카로운 거라면 지금 형 앞머리가 제일 날카로운데? 도대체 그 머리는 뭐야? 이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인사가 끝나고 오늘의 새로운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씬의 숨은 강자, 박철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다 최근에야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인물, 관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박철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피식대학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그의 인사에 멤버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철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연이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담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가 너무 허접해 보였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의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너무나도 본격적인 일본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얀 배경에 큼지막하게 박힌 일본어들. 홍대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 팀의 내한 공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 재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결국 이들의 공연은 의도치 않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전설의 관객 2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철현은 웃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형들이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담이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피식대학의 초창기를 함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그의 탈퇴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멤버는 짓궂게 말합니다. 피식대학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밤새 이를 갈다가 결국 교정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를 갈긴 갈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철현은 현재 메타코미디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유망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석 다지기 용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또 다른 게스트, 관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었던 인기 유튜버였지만 얼굴을 공개한 후 구독자가 80만 명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소리와 콘텐츠로 쌓아올린 신비로운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상상 속의 예술가를 보았지만 현실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이 안재모 배우에서 김영철 배우로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반 토막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멤버가 뼈아픈 비유를 던지자 관아는 멋쩍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메타코미디 클럽에 나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역시나 동료들의 유쾌한 야유입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사실 관아는 이곳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이곳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휩쓴 홍박사 챌린지의 원작자이자 수많은 밈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의 페르소나, 즉 상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한 멤버가 자신의 딸과 관아의 캐릭터 조주봉이 동네 축제에서 마주쳤던 일화를 풀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축제에서 조주봉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조은 있어라고 하는 거야. 조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조은. 그걸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 조주봉 떴다고. 그랬더니 온 동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조주봉, 즉 관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사진 찍어줄까?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 곽범 딸인데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곽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쩔쩔매고 맙니다. 유쾌한 설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멤버 이야기, 조회수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아 폐지된 콘텐츠 이야기, 뮤지컬 배우로서 700석 규모의 갈라쇼를 매진시킨 이야기까지. 성공과 실패, 질투와 격려가 뒤섞인 이들의 대화는 한국 코미디 씬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클럽의 하이라이트, 즉흥 코미디 쇼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박철현. 그는 자신이 만약 피식대학을 탈퇴하지 않은 평행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멤버 이용주의 부캐릭터 혁이를 완벽하게 모사합니다.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몸짓, 하지만 원작자보다 더 못생긴 외모가 더해져 파괴력 있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그는 털보 아저씨 철학관이라는 꽁트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조주봉에서 우를 빼서 조봉으로 만들고 장비쭈는 글자가 너무 모여있어 홍콩 같다며 장비비쭈로 바꿔버립니다. 유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의 매력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은 관아의 차례.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캐릭터 시골 약장수 관봉이로 변신합니다. 구성진 사투리로 남성의 활력에 좋은 약을 팔며 너스레를 떨다가 자신의 아내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의 아내 역할로 등장한 것은 동료 코미디언.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찰떡 같은 호흡으로 만담을 주고받으며 무대를 장악합니다. 여가 어딘 줄은 아냐? 삐까뻔쩍하지? 여가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여. 뭔 개털 클럽인지 모르겠는디 얼른 여디나 팔고 갑시다. 두 사람의 콩트는 절정으로 치닫고 이어서 관아는 자신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 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는 사극 속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코미디언들을 하나씩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질 유행가를 만든 조훈, 나오너라. DJ 소다와 친분을 과시한 곽범, 내 놈도 나오너라. 그의 호령의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대 위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한편의 마당극이 펼쳐집니다. 3주 동안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했다는 그의 열정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발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다시 원래의 유쾌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서로의 실패를 놀리고 성공을 시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드러냅니다. 한혜종 극작과를 나와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막내 직원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비극적인 시도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작품보다 빛나는 희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들의 세상은 정해진 대본도 안전한 길도 없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능과 동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새로운 웃음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열정이 있기에 한국 코미디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유쾌하고 더욱 오늘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그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국의 정제된 무대가 아닌 날것의 웃음과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광대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디지털 클럽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창작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의 최전선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스튜디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몇 달간 자리를 비웠던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거의 3개월 만인가. 형,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 돌아온 그를 향한 짓궂은 환영 인사가 오고 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이유는 지난 일본 코미디언들과의 합방 에피소드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래서 일부러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나는 광복절 기점으로 3개월은 일본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 아, 그래서 돈 벌러 다른 데 갔구나. 조용히 해. 민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두 나라의 관계처럼 이들의 대화도 진지함과 농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지난 일본 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특히 일본 코미디언들의 그 날카로움. 정확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는 감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 날카로운 거라면 지금 형 앞머리가 제일 날카로운데? 도대체 그 머리는 뭐야? 이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인사가 끝나고 오늘의 새로운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 씬의 숨은 강자, 박철현.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다 최근에야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인물, 관아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박철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미디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피식대학의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박철현입니다. 그의 인사에 멤버들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끄집어냅니다. 철현이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연이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담 공연을 시작했을 때 포스터가 너무 허접해 보였는지 먼저 연락이 왔어.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의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너무나도 본격적인 일본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얀 배경에 큼지막하게 박힌 일본어들. 홍대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 팀의 내한 공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노 재팬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결국 이들의 공연은 의도치 않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전설의 관객 2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박철현은 웃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형들이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담이 일본에서 온 문화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는 피식대학의 초창기를 함께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여전히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는 그의 탈퇴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멤버는 짓궂게 말합니다. 피식대학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배 아파서 밤새 이를 갈다가 결국 교정까지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를 갈긴 갈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철현은 현재 메타코미디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유망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석 다지기 용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또 다른 게스트, 관아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었던 인기 유튜버였지만 얼굴을 공개한 후 구독자가 80만 명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소리와 콘텐츠로 쌓아올린 신비로운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상상 속의 예술가를 보았지만 현실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이 안재모 배우에서 김영철 배우로 바뀌었을 때 시청률이 반 토막났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죠. 한 멤버가 뼈아픈 비유를 던지자 관아는 멋쩍게 웃으며 답합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메타코미디 클럽에 나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역시나 동료들의 유쾌한 야유입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사실 관아는 이곳에 처음 나왔지만 이미 이곳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휩쓴 홍박사 챌린지의 원작자이자 수많은 밈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의 페르소나, 즉 상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작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한 멤버가 자신의 딸과 관아의 캐릭터, 조주봉이 동네 축제에서 마주쳤던 일화를 풀어놓습니다. 우리 딸이 축제에서 조주봉을 발견하고는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조은 있어라고 하는 거야. 조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조은. 그걸 듣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 조주봉 떴다고. 그랬더니 온 동네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번에는 조주봉, 즉 관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사진 찍어줄까? 했더니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저 곽범 딸인데요.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신분사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곽범의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쩔쩔매고 맙니다. 유쾌한 설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공중파 방송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멤버 이야기, 조회수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아 폐지된 콘텐츠 이야기, 뮤지컬 배우로서 700석 규모의 갈라쇼를 매진시킨 이야기까지. 성공과 실패, 질투와 격려가 뒤섞인 이들의 대화는 한국 코미디 씬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클럽의 하이라이트, 즉흥 코미디 쇼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박철현. 그는 자신이 만약 피식대학을 탈퇴하지 않은 평행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멤버 이용주의 부캐릭터 혁이를 완벽하게 모사합니다.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몸짓, 하지만 원작자보다 더 못생긴 외모가 더해져 파괴력 있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그는 털보 아저씨 철학관이라는 꽁트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엉뚱하게 바꾸며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조주봉에서 우를 빼서 족봉으로 만들고 장비쭈는 글자가 너무 모여 있어 홍콩 같다며 장비